그날 그 8월 14일 날에 국민혁명당의 김경재 고문께서 이 처구니없는 통탄을 사태에 대해서 절규를 하셨는데, 우선 영상으로 다시 한번 잠시 보고 또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재 국민혁명당 고문님의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364일 전에 작년 8.15 때 여러분이 가득 채워주었던 광화문에 대회쟁을 했다는 이유로 3개월 동안 감옥소에 갔다 와서 지금도 우리 김수열 동지와 함께 보석 중이어서 지금 거리를 지나오면서 아슬아슬했습니다. 전체가 불법 집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그냥 즉각 보석 조건이 취하돼 가지고 오늘 당장 구속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서 오느라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존경하는 8천만 동포 여러분, 특히 외국에서 오늘의 서울 거리를, 저 황량한 거리를 쳐다보시는 외국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걷는 자유도 없는 나라인가? 이게 도대체 이거 웃기다 못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세상에 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국가 원수라고 해서 이런저런 예우를 갖추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이 나라의 모든 정치적 재앙, 모든 정치적 거짓말, 모든 공작, 그 모든 책임이 문재인에게 다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부터 1년 몇 개월 전에 중국 무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를 사실상 한국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당시에 코로나가 문제가 됐을 때 중국과 같은 인종인 타이완, 대만에서는 꽉꽉 막았어요. 그런데 그거 들어와도 관계없다 해서 여러분 아시죠? 8만 명을 중국 사람을 국내에 입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코로나를 전파하는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코로나의 문제점을 작년 8.15 때 광화문 광장을 채웠던 소위 우리 광화문 세력, 쉽게 말해서 국민혁명당 세력에게 갖다 붙였습니다. 이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마디만 예를 들자면 작년 8.15 때 광화문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전부 핸드폰을 수색당해 가지고 강제로 조사를 받았던 3만여 명의 우리 동포들, 그 양반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극히 적고 전파율은 0.81%입니다. 한 사람이 전파하는 것이 한 사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아무나 무작위로 잡아서 조사를 하면 전파율이 1.47%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오늘도 YTN을 보니까 작년 8.15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 잡지가 다 문재인의 졸개들입니다. 더더구나 요새 정연주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언론을 장악하려고 난리법석입니다. 요새 니카라과의 좌파 정부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언론 탄압을 하는데 신문 용지와 잉크 자체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어서 신문을 찍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어쩌면 이렇게 비슷합니까? 여러분은 제도권에 있는 신문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양심의 파편이라도 좀 있는 동아조선 그리고 중앙, 외로는 신문이 아니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YTN이니 뭐 연합통신이
입으로 쏘아붙이는 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광주시장의 이용섭이라는 자는 문자를 광주 시민에게 보내가지고 8.15 전후에 절대로 서울로 가지 마라. 이것은 행정명령이다.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정신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을 막론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요약해서 한마디만 얘기하자면 요새 20세기의 세계에서 전혀 가능하지도 않는 엉터리 세습 정권을 만들어가지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하나님의 반토막이나 되는 것처럼 난리 법석시키는 말도 안 되는 독재를 하고 앉아있어요. 남한에서는 우리가 일제 36년에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제국주의의 독재에 못지않는 국내에 있는 좌파들에게 이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원자력이 뭡니까? 원자력을 막아가지고 지금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석탄을 막 급거 수입해가지고 화력발전소를 막 돌립니다. 그래서 석탄 수입 가격이 지난 1년 동안에 80%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좋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서울의 거리, 지금 오후가 되니까 점점 찹니다마는 이것이 후세에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렇게 황량한 거리, 서울 사대문을 다 막아가지고 광화문 근처에는 지하철에 내리지도 못하게 막은 것이 이게 전부 문재인입니다. 이 사람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계에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오늘은 8월 14일이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만은 내일 모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서울의 거리에 인도에 가득 찰 겁니다. 차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에 가득 차서 문재인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너는 인간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한다는 자가 코로나를 가지고 압력을 넣어. 문재인은 한 손에는 김정은이 잡고 한 손에는 코로나 잡아갖고 국민을 협박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당장 쫓아내야 되는데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야당은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정말로 속된 말로 웃기고 자빠졌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들어가니까 이준석이라는 대표가 타닥타닥 싸움을 하는가 말면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엊그제 어디를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년을 형기를 다 채우는 것이 논리적이고 법리에 맞다고 주장. 이 사람이 아가리를 이렇게 벌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정권 교체의 관리인 주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도 정신이 차려지면 아마 몇십 사람 끌고 나와서 분당할지도 모르겠어요. 분당을 하든 말든 8.15 1주년을 맞이해서 온 국민이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광화문으로 서대문으로 서울역으로 쫓아나오는 이런 판국에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자들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웃긴 사람들, 정말 세상에 이렇게 염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저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 한 20여 명 사람 보니까 그중에 뭐 한두 명은 할만하다는 생각인데 전부 저 어디 가서 국회의원도 제대로 못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온갖 폼을 다 잡고 웃기고 자빠졌어.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를 해야 할 선두주자가 애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제가 몇 차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나 그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수사의 중심 책임자가 됐던 것에 대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박근혜 대통령 면회 가서 나오시면 큰절하고 대통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제스처라도 좀 보여라. 그러면 우리는 그나마 당신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당신을 지지하겠다. 근데 절대 안 해요. 지금까지 딴짓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뭐 왔다는 사람들은 뭐 힘이 없어서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옛날 뭐 한때 국민의 관심을 많이 가졌던 안아묵이라는 사람들 요새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답답해요. 이러다가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역사적 필연상에도 막론하고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광훈 목사가 선도하는 국민혁명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시국을 가만히 가도록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일입니다. 내일 모레 광화문과 서대문과 거리마다 여러분이 인도를 편안하게 지내면서 옛날 그 전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이 했던 정치적 산책을 해서 그냥 걸어만 다니면서 가끔 거기에 만나서 우리의 요원들이 국민혁명당 입당해 주십시오. 입당 사인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확실히 말씀드리거니와 200만 원을 훨씬 초월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 보셨죠? 어떤 부산에서 오신 아줌마가 한두 시간 안에 150명인가 사인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인만 해 주십시오. 한 달에 1,000원, 7개월만 해 주십시오. 7,000원의 애국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걸 못해가지고 후회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와 정반대로 나중에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역사를 바꿨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 결단의 순간은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애 한 번, 두 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번에 2021년 8.15 근처를 통해서 우리가 30몇 년 전에, 30년이 넘었죠. 72년 전에, 72년 전인가요? 1945년? 72년 전에 광복을 받았을 때의 그 환희, 그것은 이민족의 압제에서 벗어난 건데 어떻게 그러면서 우리가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더 나쁜 놈들이. 세계 우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번은 반드시 우리가 뒤집어 엎지 않으면 전 세계에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힘내줍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혁명당의 김경재 대표 고문께서 피를 토하는 호소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 국민을 대변하는 야당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야당이 문재인의 이런 나라를 팔아먹는 폭거를 바라보고도 적당히 눈치를 보아가면서 자기들의 국회의원 자리를 누리고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각성을 해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참된 야당 국민혁명당을 밀어주는 역사적인 결단을 할 때가 우리 국민에게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